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마침내 2024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1호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독일 대표 출신 공격수 티모 베르너 입단 오피셜이 떴는데요. 옷도 입고 사인도 했고 첫 인터뷰까지 가지면서 오는 주말에 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베르너 선수가 비록 첼시 시절에 빅찬스 미스의 아이콘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베르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사실은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부터 존경해왔고 상시 숭배해왔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캡틴 선임, 토트넘 주장 선임 때도 먼저 팔로우하고 먼저 좋아요를 눌렀던 상황들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의 베르너 분석과 베르너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인연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베르너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9일 밤에 발표가 났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0일 새벽에 오피셜이 떴는데요. 독일어로 빌코멘 티모, 웰컴 티모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 대표 출신 베르너는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 형식으로 토트넘에 합류하며 여름에 영구 계약, 완전 이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등번호 16번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르너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올해 27살인 티모 베르너는 슈타인 할덴펠츠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슈투트가르트 유소년팀에 입단해 승급을 거듭한 끝에 2013년 8월 유로파리그 예선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수로 성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하는 동안 티모 베르너는 103경기에 출전해 14골을 기록했고 2013년 9월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이때 슈투트가르트의 클럽 역대 최연소 득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베르너는 독일 축구 1부 리그 데뷔 시즌인 2016-2017 시즌을 앞두고 라이프치히로 이적했는데요. 분데스리가 소속으로 모든 대회에서 32경기에 출전해 21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라이프치히의 리그 준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이적 이후 베르너는 4시즌 연속 클럽의 리그 최다 득점 선수가 됐죠. 2019년 11월에는 마인츠를 상대로 8대0으로 이길 때 3골 3도움, 득점과 도움 모두 해트트릭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2019-2020 시즌에는 모든 대회 45경기에 출전해 34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2019년 11월과 12월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데스리가 팀 오브 더 시즌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첼시와 계약한 베르너는 2020년 9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같은 달 첼시에서 데뷔골까지 기록했는데요. 첼시에서 통산 89경기에 출전해 23골을 넣었고 첼시에서 활약하는 동안 2020-202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2021년 8월 UEFA 슈퍼컵 우승, 2022년 2월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에까지 기여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라이프치히로 복귀해 2022-2023 시즌 DFB 포칼 우승, 2023년 8월 독일 슈퍼컵 우승까지 차지한 우승 청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두 차례 시기에 걸쳐 모든 대회 213경기에 출전해 무려 113골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대표 무대에서도 티모 베르너는 여러 연령대에 걸쳐 독일 대표로 활약했는데요. 2017년 3월에 처음으로 독일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고 같은 달 데뷔했으며 2017년 여름에는 독일의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결승전에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유로 2020에도 독일 대표 선수로 활약했고요. 현재까지 독일 대표 57경기에 출전해 24골을 넣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입단 인터뷰에서 자신의 멀티 능력을 자부했습니다. 인터뷰 전체 내용에서 베르너의 야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토트넘에 입단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빅클럽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를 하자마자 토트넘에 합류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독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과 플레이 스타일을 볼 때 저에게 있어 완벽한 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경기장은 뛸 때마다 정말 특별하고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큰 경기이기도 했죠. 이제 토트넘의 선수로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토트넘의 새 홈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득점하는 것은 단순히 특별하다는 감정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공격진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도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팀에 혼란을 줄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을 때 저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이니까요. 영국의 런던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저 역시 잘 정착했기 때문에 그리웠습니다. 이제 북런던에서 프리미어리그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면서 제가 가진 목표는 또 다른 우승 타이틀입니다. 제 이전 클럽 첼시에 합류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었는데요.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죠. 그러니 토트넘에 와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흥미로운 리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클럽 토트넘에 와서 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토트넘의 시설도 너무나 기대되고 있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할 새로운 경험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토트넘의 라이벌인데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 첼시 시절은 잊었다라고 선언한 베르너인데요. 이러한 베르너에 대해서는 사실 첼시 시절의 빅찬 스미스 이력 때문에 우려가 많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입니다. 티모 베르너는 3년 반 전에 큰 기대를 안고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모하메드 살라와 비교되었죠. 공격수 베르너는 즉시 자신의 다이렉트한 자질을 보여주었지만 골대 앞에서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그래픽에 있는 레이더는 첼시 시절 베르너의 90분당 통계를 독일에서 뛰었던 이전 3차례 리그 시즌과 비교한 것인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유일한 지표가 바로 공격의 성공률, 득점률입니다. 가시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베르너는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2시즌 동안 10골을 넣었지만 기대 득점 기록에 따르면 그 2배에 가까운 18골, 19골 정도를 기록해야 했는데요. 이 슈팅맵은 프리미어리그 시절 첼시에서 베르너가 기록한 124회의 슈팅을 모두 표시한 것인데 더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득점으로 전환하기 더 쉬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골대 앞에서 쉬운 기회를 꽤 많이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너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포지션에 배치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수많은 공격 옵션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도전하는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잉글랜드에서 미완의 임무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베르너가 최전방 지역에서도 중앙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아예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2선,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미드필더 역할까지 정말 다양하게 맡았고 심지어 오른쪽 윙백으로까지 뛰었던 이력이 있을 정도로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많이 뛰었고 또 왼쪽을 기반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위치를 소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공백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설 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다르메쉬 세시 기자는 베르너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크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베르너의 계약은 토트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즉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리스크가 적다. 선택 옵션이 있는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베르너를 반드시 영입할 필요가 없고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구매 옵션도 1,500만 파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다. 잘하면 싸게 살 수 있고 못하면 그냥 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베르너가 첼시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선수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지금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느끼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클럽에 올 때에 봤을 때 정말 좋은 태도다. 이 동기부여를 토트넘이 잘 활용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베르너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수석 축구 기자인 댄 킬패트릭 역시 이 거래의 위험 요소는 모두 베르너에게만 있다. 토트넘은 만약 베르너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는데 베르너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베르너가 잘할 경우 토트넘은 첼시가 4년 전에 베르너를 영입할 때 썼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전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상황은 토트넘이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베르너의 부진일 텐데 그래도 브라이언 힐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힐보다 더 잘 써먹고 라이프치히로 보내면 된다.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디 애널리스트가 옵타의 세부 통계를 통해 베르너의 영입이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잘 맞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티모 베르너는 마무리를 못하는 스트라이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요. 그가 첼시를 떠난 이후 18개월 동안 많은 팬들이 이 독일 출신 공격수가 어떤 팀에서든지 해답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토트넘이 베르너 임대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상하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에 제임스 메디슨, 이반 페리시치, 알레호 벨리스 등 공격수들의 상당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전 공격수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대표로 한 달 이상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번리와의 FA컵 경기에서 벤치에 앉은 공격수들 중에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비효율적인 브라이언 힐뿐이었을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진 전력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번리전의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토트넘의 무딘 공격력은 다른 공격 옵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베르너는 올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250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10월 이후 교체 출전이 단 2차례, 총 39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첼시 시절 베르너의 기록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4,75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에 대한 기대치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감이 결여된 선수라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베르너는 잉글랜드에서 2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0골밖에 넣지 못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베르너는 3,889분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소화했는데 이는 평균 389분 만에 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대략 6시간 30분마다 경기로 따지면 4.3경기에 한 골을 넣은 것인데요. 놀라운 비율로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대 득점 값은 18.3골이었는데 8.3골, 즉 8골을 놓친 것이죠. 이러한 저조한 결정력은 2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마무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베르너가 상대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인상적인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잉글랜드에서 뛰는 동안 베르너는 최소 2,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비페널티킥 기대 득점에서 0.42골로 10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즉 그의 움직임과 활동력 속도가 비록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더라도 많은 기회, 득점에 유망한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올 시즌에 라이프치히에서 팀 내 입지를 잃어버리는 등 라이프치히 복귀가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90분당 득점이 0.44골로 소폭 상승했고 분데스리가에서 7,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7위에 해당할 정도로 득점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가 기록한 11골은 평균 195분마다 한 골씩 나왔으니까요. 평균적인 비율로 11.4골의 기대득점에서 나왔으니까 기대득점 대비 실제득점이 거의 비슷해진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비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베르너의 마무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2019-2020 시즌 기대득점 21.3골에서 기록한 28골이라는 당시의 활약은 그가 엘리트 피니셔로 진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차례 반짝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히 브레넌 존슨이 여름에 노팅엄 포레스트에 5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이후 1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베르너가 몇 골 더 넣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히샬리송이 현재 리그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득점 행진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토트넘이 베르너를 영입한 이유는 골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토트넘은 선수의 임금만 부담하면 되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 계약으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라는 점에서 베르너 영입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약 1,500만 파운드에 완전 영입할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에 완벽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1억 파운드를 쓸 기회가 있다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토트넘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존슨과 히샬리송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투자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기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미 팀에 있는 공격수들과 함께 뛰면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이며 22살인 존슨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히샬리송의 가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다. 즉 이 선수들을 밀어낼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르너의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영리한 움직임, 숨막히는 페이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잘 맞아서 매끄럽게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첼시 시절 최고 시속 22.2마일을 기록했던 베르너는 런던에서 2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20명 중 1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격에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팀 뒤쪽으로 파고드는데 급급한 나머지 90분당 0.9회의 오프사이드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2,500분 이상 뛴 선수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개선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대팀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면 끈질기게 압박하고 전환 상황에서 빠르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베르너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PPDA, 수비 활동당 패스 횟수를 기록 중인데요. 9.7회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대 골라인 40m 이내에서 공을 되찾은 횟수를 의미하는 하이 턴오버에서는 203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이고요. 슈팅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도 37회로 2위, 득점으로 이어진 하이 턴오버는 6골로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전방 압박에 매우 능한 팀이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턴오버로 이어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에 있어서 71회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며 자리를 비운 가운데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인상적인 압박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르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공격에 있어서 토트넘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베르너의 페이스, 빠른 속도로 공을 운반하는 능력이 유용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50회의 다이렉트 공격, 자기 진영 안쪽에서 시작해 상대 진영 골대를 향해 50% 이상 움직이면서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슈팅이나 터치를 끝내는 오픈 플레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다이렉트 공격에 있어서는 리버풀 55회에 이어 토트넘이 50회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공격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11개 팀이 토트넘보다 더 많이 다이렉트 공격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리버풀이 5골을 넣었고 브라이튼은 24번의 다이렉트 공격만에 4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50회 다이렉트 공격에서 한 골을 넣은 것과 비교한다면 6번당 한 번씩 골을 넣은 것이죠. 베르너는 영국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첼시에서 부진했던 과대평가된 스트라이커로 여겨졌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카이 하베르츠가 골문을 돌파해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베르너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능숙한데요. 베르너가 잉글랜드에서의 명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한번 런던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이유도 충분합니다. 베르너가 첼시 출신이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쟁자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있기 전에 베르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Son is up there with the best in the world.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상단에 있는 선수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고요. 또 첼시를 떠난 이후 이미 먼저 손흥민 선수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했을 때도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먼저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를 팔로우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맞팔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르너가 이적을 확정한 이후 손흥민 선수도 맞팔을 했습니다. 베르너가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분데스리가 출신 후배로서 후배 공격수로서 여러 가지를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도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교류할 수 있는 선수다. 여러 가지로 베르너가 또 사적으로 성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도 잘해주고 돌아온 이후에도 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드라구신 선수 영입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에는 하이제킹을 하기 위해 움직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2,400만 유로 이적료에 600만 유로 옵션, 총액 3,000만 유로에 제드 스펜스 임대까지 제시했고 제노아가 수락을 했는데요. 화요일 오후에 바이에른 뮌헨이 3,100만 유로를 픽스해서 이적 제안을 했고
또 드라구신에게도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드라구신이 결정하면 된다. 제노아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를 모두 수락했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어디로 갈지 선택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결정이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0일 수요일 오후, 유럽 시간으로 아침이 된 이후니까요. 늦은 오후와 저녁이 될 것 같아요. 이때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과연 드라구신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토트넘의 2호 영입, 센터백 영입은 어떻게 될지도 한준TV에서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과연 이 경기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모두 있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선수가 토트넘에 새로 오게 될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